네, 숫자로 판세를 보는 여기 몇 대 몇 순서입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내용 준비했어요?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몇 차례 연속 트럼프의 상승세에 대해서 전해드려서 오늘은 그 이면을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 이제 첫 타이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흑인 여성, 최초의 음. 흑인 후보, 여성 후보를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지은 앵커 다른 거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첫이라고 할 때, 네. 첫 후보 사퇴? 아하, 어, 그렇네요. 아니면 뭐 코로나 후 첫 선거? 아, 그럴 다 수 있네요. 땡인가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주목한 부분은 네. 바로 선거 결과에 대한 온라인 돈 내기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첫 선거라는 점입니다. 아, 이게 원래는 불법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도 미국 내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는 미국 이외 거주자만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이제 10월 초에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금융거래 스타트업 칼시가 합법적으로 이제 선거 베팅 사이트를 문을 열었습니다. 음, 사이트를 보시면 지금 10월 4일에 문을 열고 비등비등하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해리스가 약간 박빙 우위에서나 싶었던 이제 그래프가 정확히 10월 8일부터 트럼프 쪽으로 퐁퐁 튀더니 11일 기점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그때 있었죠? 그때 격전지를 중심으로 트럼프가 침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는 있긴 있었지만 음, 전국 여론조사 격차는 여전히 해리스가 2.6%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우위로 계속 나오던 때거든요. 네. 근데 칼시 말고도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가 역전하고 무섭게 간격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심리에 뭔가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긴 한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10월 6일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폴리마켓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 오. 그러니까 당시 여론조사 대부분 여론조사가 이제 트럼프가 좀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과 달리 음. 폴리마켓이 3%포인트 우세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걸 널리 알리면서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아마도 이로 인해서 이제 베팅 사이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 기자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 말로 이 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 끌어올리듯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거액 후원자들이 이제 좀 더 몰려왔을 수 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소액 투자자들 말고도 좀 큰 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좀 인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게요. 음. 예를 들어 제가 폴리마켓의 한 좀 극단적인 사용자를 뉴욕타임스에서 소개를 했길래 들어가 네. 봤더니 네. 정말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요. 뭐 작은 액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16,000달러, 뭐 8,000달러 이런 식으로 뭐 우리 돈으로 치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계속해서 이제 해리스가 떨어질 거다, 트럼프가 될 거다 이렇게 돈을 좀 걸고 음. 있더라고요. 음. 뉴욕타임스는 이 베팅 사이트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단순 어떤 정치적 지지자 외에 단기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뭐 증시로 얘기하면 단타, 이른바 그렇죠. 단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주식처럼 이제 지지율이 낮을 때 저점에 매수를 했다가 높아지면 되파는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지금 왜냐면 이 사이트에 걸려있는 돈의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폴리마켓에서만 이제 19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돈이 걸려 있고요. 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연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칼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4,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와. 600억 원이 몰려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팅 사이트의 숫자를 사실 그대로 좀 순수한 표심으로 보기에는 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대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느냐? 또 그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침묵의 나선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가 네. 우세한 어떤 다수 의견에 속한다라고 보면 좀 약간 용기를 갖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지만 또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좀 침묵을 지킨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지금 16년 선거도 그렇고 20년 선거도 그렇고 말하자면 여론조사보다 실제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어떤 샤이 음.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그동안 약간 좀 침묵을 지켰던 어떤 샤이 트럼프에게 용기를 좀 북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그러면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게 실제로 이 여론조사상 지지율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전국 지지율 평균 격차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가장 좁게 좁혀졌습니다. 지금 1.8%포인트를 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핏빈사이트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가 1%포인트 우위로 나오는 등 지금 트럼프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우위에 속한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렸던 조사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 전국 단위 지지율 지금 봤는데 경합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합주는 여전히 굉장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7개 경합주에 5,000명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네. 정확히 47대 47 동률이 나왔습니다. 같네요. 예. 하지만 좀 해리스 측에 조금 더 부정적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온 게 몇 개 있는데요. 네. 경합주 유권자들은 재임 중에 누가 일 잘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리스는 44%만 긍정 반응이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51%가 긍정 반응을 얻었고요. 또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을 물어봤더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많았는데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나쁜 방향의 변화보다는 사실 긍정적인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0%로 더 많았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변화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대감도 적었지만 나은 방향의 변화도 아까 트럼프보다 좀 적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트럼프 상승세가 약간의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는 어떤 그런 세력들의 뭐 불순한 의도도 끼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승기를 가져갈지는 정말 끝까지 긴장감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의 결론은 이제 사상 첫 돈 내기 선거 샤이 트럼프 양지로 이끌었나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서두에 신 기자가 저에게 한 질문의 정답은 첫 돈 내기 선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